예비 사돈집 거실이었어요. 미숙은 청소 용역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컵을 쓰러뜨렸어요.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무릎 꿇고 닦으라니까요. 빨리 닦아. 미숙이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우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 친구들 단톡방에 올리면 웃기겠네. 봐봐, 청소하는 거 찍었어. 대박 웃기지? 영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르쳐야지 사람은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청소부로 들어간 그날, 그 집 회사는 이미 끝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30층 높이의 타워형 구조로 설계된 이곳은 입주 5년 차를 맞이한 신축 아파트였고, 로비에는 고급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침착하게, 자연스럽게, 속으로 되뇌며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우가 나왔습니다. 편하게 티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청소하러 왔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미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뚝뚝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미숙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넓었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있었으며 가죽 소파가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거실부터 닦아요. 네. 미숙은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에 녹음기 스위치를 조심스럽게 켰습니다. 작은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노트북을 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나야. 상견례? 다음 주로 확정이야. 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우의 다음 말에 집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계획대로야. 계획. 미숙은 바닥을 닦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우가 전화를 끊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손으로 밀었습니다. 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고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미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무릎 꿇고 닦으라니까요. 내 말 안 들려요. 정우가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미숙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바닥에 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 무릎을 파고들었습니다.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안방 문이 열리며 영숙이 나왔습니다. 세련된 단발머리에 고급스러운 집안복 차림이었습니다. 어머, 청소하는 분이에요? 영숙은 미숙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보듯이. 네. 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영숙은 미숙 옆으로 와서 바닥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제대로 닦으세요. 얼룩 남으면 안 돼요. 요즘 청소하는 분들 대충대충 하더라고요. 돈만 밝히고. 네. 미숙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더 열심히 닦는 척했습니다. 영숙은 만족한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숙을 향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미숙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영숙이 물었습니다. 뭐해? 재밌어서요. 정우가 휴대폰 화면을 영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미숙이 무릎 꿇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영숙이 낮게 웃었습니다. 이거 단톡방에 올리면 웃기겠네. 정우도 웃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위치를 알아야지.
청소부면 청소부답게 굴어야지. 미숙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목에 녹음기 불빛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병철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미숙을 보았습니다. 청소하는 분인가? 마치 가구를 확인하듯 무심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병철은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영숙이 정호의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병철이 화면을 보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가르쳐야지. 사람은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 영숙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요즘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미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병철이 정호에게 물었습니다. 상견례 준비는 됐어? 네, 다음 주 토요일로 잡았어요. 병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빨리 끝내야 해. 감사가 2주 후야. 미숙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감사. 2주 후. 알아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은 바닥을 다 닦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고했네요.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영숙이 말했지만 미숙을 보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청소도구를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병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대충대충 한다니깐 없는 것들이. 미숙은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미숙은 벽에 기댔습니다. 손이 떨리고 무릎이 아팠습니다.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다 계획대로야. 사람은 자기 위치를 알아야지. 감사가 2주 후야. 모두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녹음기를 끄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저예요. 어떻게 됐어? 미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켰습니다. 확인했어요. 무릎 꿇었어요. 사진도 찍혔고요. 뭐? 태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괜찮아요. 녹음 다 됐어요. 정우도 직접 관여하고 있어요. 다 계획대로라고 말했어요. 확실해? 네. 정우 아버지 대화도 녹음됐어요. 감사 2주 후래요. 결혼 서두르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태수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당신 예상이 맞았어요. 저 집은 끝났어요.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미숙은 밖으로 나가며 손목에 녹음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장치 하나가 저 집의 운명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그날 미숙은 확신했습니다. 저 집은 이미 끝나고 있다는 걸. 6개월 전 병철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계열사 건물 12층 재무담당 임원실 넓은 창으로 강남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병철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힌 회계장부였고 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정우가 노크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왔니? 병철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문을 닫고 아버지 책상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병철이 서류를 내려놓고 정우를 보았습니다. 이번 감사 심상치 않다. 언제요? 3개월 후야. 병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우는 침묵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병철이 말했습니다. 20억이야. 얼마요? 지난 2년간 빼돌린 20억이 넘어. 정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이야. 병철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대표 쪽 라인이 필요해. 무슨 뜻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병철이 정우를 봤습니다. 그룹 내부에 그런 사람 없겠냐?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봉사 현장에서 만난 여자. 지은. 한 달 전 재개발 지역 봉사활동에서 만났습니다. 밝게 웃는 얼굴, 따뜻한 말투, 그리고 동료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분 아버지 건설업계에서 큰 손이래. 인맥 엄청나다던데. 정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병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누군데? 김지은이라는 여자예요. 봉사활동에서 만났어요. 그 여자가 뭐? 아버지가 건설업계 인물이래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병철은 노트북을 당겼습니다. 검색창에 김지은을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실해? 네. 동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병철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김태수라고 들었어요. 병철이 다시 검색했습니다. 김태수 건설. 몇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설업계 관련 인물들이었고 사진은 없었습니다. 병철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대표급은 아닌 것 같고 임원이나 고위직일 수도 있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철이 정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접근해. 예. 친해져. 자연스럽게. 정우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3개월 후야. 병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결혼까지 가면 최소한 압박은 약해질 거야. 가족이 되면 쉽게 못 건드려.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랑 같은 건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야. 정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철이 정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내 미래도 있는 거야. 알겠지? 네. 정우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는 지은의 SNS를 찾았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동료 중 한 명이 친구였습니다. 그를 통해 지은의 일정을 알아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같은 봉사 현장, 매일 점심시간 회사 근처 카페, 퇴근 후 헬스장. 정우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요일 오전 봉사 현장이었습니다. 재개발 지역, 독거노인 집 청소. 정우는 일부러 늦게 도착했습니다. 지은이 있는 조로 배정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우예요. 아,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봤죠? 지은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정우는 웃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정우는 열심히 일했고 지은과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네, 한 달에 2번 정도요.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지은의 얼굴은 편안했습니다. 정우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관심 있는 척, 배우는 척, 존경하는 척.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회사는 어디 다니세요? IT 회사 다녀요. 마케팅 쪽이요. 저도 회사 다녀요. 기획팀이고요. 어머, 비슷하네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정우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직업은 물어보지 말자. 나중에 자연스럽게. 봉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정우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다음 주에도 와요.
그럼 그때 봬요. 정우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은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접근 시작했어요. 어때? 순진해요. 쉬울 것 같아요. 병철이 웃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보았습니다. 지은의 밝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죄책감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아야 해.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5개월 전,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지은은 한 달 동안 매주 봉사 현장에서 만났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봉사가 끝난 후였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지은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정우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고 따뜻한 라테를 주문했습니다. 정우 씨는 봉사활동 언제부터 했어요? 대학교 때부터요. 벌써 5년 됐네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2달 전 지은을 만나기 위해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대단해요. 저는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꾸준히 하시잖아요. 정우는 지은을 보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연기였지만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지은이 웃었습니다. 정우 씨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게 느껴져요. 정우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은 씨도 그래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취미, 음악, 영화, 꿈. 정우는 완벽하게 맞춰갔습니다. 지은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척, 지은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척. 저는 집안 배경 같은 거 안 봐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중요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집안 얘기는 나중에.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봉사 현장에서, 평일 저녁에는 카페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완벽한 남자친구였습니다. 문자는 빠르게 답장했고 약속 시간은 항상 지켰습니다. 지은이 힘들 때는 먼저 알아챘고 필요할 때는 옆에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 보면 알죠. 정우는 웃으며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내일은 더 나을 거예요. 지은은 정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지은은 점점 더 정우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병철의 사무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요. 여자가 널 믿어? 네. 완전히요. 병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 얘기는? 아직이요. 너무 빠르면 의심할 수 있어요. 감사가 2개월 남았어. 병철의 목소리가 조급했습니다. 알아요. 서두를게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철이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돼. 네. 정우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봤습니다. 지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덕분에 힘이 났어요. 내일 봐요. 정우는 문자를 보며 멈췄습니다. 웃는 이모티콘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안.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지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정우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고마웠어요. 내일 봐요. 한 달 후, 정우는 지은에게 고백했습니다. 한강공원 석양이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은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뭐예요? 지은이 정우를 보았습니다. 저는 지은 씨가 좋아요. 정우는 지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요. 정말요? 네. 저도 정우 씨 좋아요. 정우는 지은을 안았습니다. 지은도 정우를 안았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계산이 끝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연애 시작했어요. 병철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잘했어. 결혼까지 밀어붙여. 정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이건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계약이었습니다. 지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지은은 연애한 지 2개월째였고 지은은 완전히 행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지은의 집 근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정우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응. 너무 빠른가? 정우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은은 웃었습니다. 좋아. 나도 부모님께 말씀드릴게. 정말? 응. 우리 부모님 좋으신 분들이야. 걱정 마. 정우는 웃었습니다. 드디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의 집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고 가족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태수와 미숙이 지은을 보았습니다. 뭐니?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 어떤 사람인데?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태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최정우예요. 무슨 일 하는 사람이야? 회사 다녀요. 기획팀이래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회사? 지은이 회사 이름을 말했습니다. 태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자기 계열사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면 됐다. 고마워요, 아빠. 지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 방으로 들어간 후 태수는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 인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검색창에 최정우를 입력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정우, 29세, 전략기획팀 과장, 부서 계열사, 그리고 상세 정보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최병철, 태수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최병철, 계열사 재무담당 임원. 태수는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자금 흐름 추적 파일이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작성해온 문서였고 이상한 거래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0억이 넘는 금액, 여러 차례 이동, 담당자 결제란에 적힌 이름, 최병철. 태수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의 남자친구 아버지가 횡령 용의자였습니다. 우연일까?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다음 날 아침, 태수는 김비서를 불렀습니다. 최병철 임원 조사해줘.
재무담당 최병철 임원 말씀이십니까? 응. 자세하게. 그리고 아들도. 아들이요? 최정호. 전략기획팀 과장. 김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해줘. 아무도 모르게. 예. 김비서가 나갔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3일 후, 김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조사 완료했습니다. 태수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최병철, 58세, 계열사 재무담당 임원 15년 근속, 자금 흐름 분석 지난 2년간 20억 이상 비정상 거래, 해외 법인 경유, 개인 계좌 입금 추정, 감사 일정 2개월 후 예정, 그리고 아들 최정호, 29세, 전략기획팀 과장, 특이사항 5개월 전부터 김지은과 교제 중. 태수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김비서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최정호, 5개월 전 갑자기 봉사활동 시작. 김지은 씨와 같은 현장. 이전 봉사 이력 없음.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횡령 발각 감사 예정 대표 딸 접근 결혼 서두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장님,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감사를 앞당기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눈치챌 거야. 태수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자. 무슨 방법이십니까? 태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 집을 직접 봐야겠어. 어떤 사람들인지. 그날 밤, 태수는 미숙과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방에 있었습니다. 여보, 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정우 아버지가 우리 회사 사람이야. 미숙은 놀란 표를 지었습니다. 어느 부서요? 계열사 재무담당 임원. 태수는 미숙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횡령, 감사, 타이밍, 봉사활동. 미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정우가 처음부터?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의심스러워. 지은이한테 말해야 하지 않아요? 증거가 없어. 아직은. 태수는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확인해야 해. 저 집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요? 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가봐줬으면 해. 저요? 청소 용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저 집 본 모습을 보려면 그게 제일 확실해. 미숙은 망설였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조심하면 괜찮아. 그쪽은 당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해볼게요. 태수는 미숙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조심해. 며칠 후, 미숙은 청소용역회사에 등록했습니다. 태수가 인맥을 통해 연결해준 곳이었고 정원의 아파트 담당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각 집을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미숙은 청소도구를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지은이를 위해서. 미숙은 청소도구를 들고 예비 사돈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태수의 회장실에 미숙이 찾아왔고 손에는 USB와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미숙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고 정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 계획대로야. 영숙의 목소리도 들렸고 사람은 자기 위치를 알아야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병철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감사가 2주 후야. 빨리 끝내야 해. 태수는 녹음을 들으며 표정이 굳어졌고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가 직접 관여하고 있어요. 처음부터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더 확인해야겠어. 그날 오후 태수는 김비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자금 흐름 다시 확인해줘. 더 자세하게. 결제 라인 전체를 봐야 해. 병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김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고 태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틀 후 김비서가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뭔데? 김비서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금 흐름을 보니 병철 임원 혼자서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해외 법인 설립, 가짜 세금 계산서 발행, 자금 세탁 루트. 이런 건 전문적인 설계가 필요한데 병철 임원은 재무 담당이지 기획 전문가가 아닙니다. 태수는 서류를 받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했을까? 김비서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서류를 보니 전자서명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최병철, 그리고 화면을 확대하자 또 다른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최정호. 태수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정호가? 김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네. 해외 법인 설립 서류, 자금 이동 경로도, 세금 계산서 양식, 모두 정호 과장 서명이 있습니다. 전략기획팀이니까 이런 구조 설계가 가능했던 거죠. 태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고 페이지마다 정호의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법인 설립 계획서에도, 자금 이동 경로도에도, 세금 계산서 양식에도 모두 정호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건 설계자가 따로 있었어. 병철은 실행만 한 거고 정호가 전체 구조를 짰어.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정호 과장이 주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를 이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딸을 이용하려던 것도, 결혼을 서두르는 것도, 봉사활동에 갑자기 나타난 것도 모두 정호의 계획이었습니다. 증거 더 확보해줘. 법정에서 쓸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김비서가 나가고 태수는 혼자 남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태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니 거실에 지은이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호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중이었고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수는 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진실을 알면 얼마나 무너질까. 아빠 왔어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나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응. 저녁 먹었니? 네. 아빠는요? 회사에서 먹었어. 태수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굳어 있었고 지은이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지은은 아버지를 안았고 태수도 딸을 꽉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끝날 거야. 아빠가 지켜줄게. 며칠 후 미숙이 다시 정훈의 집에 청소를 하러 갔고 이번에는 병철의 서재까지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영숙이 서재 문을 열어주며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거기 책상 위 서류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중요한 거니까. 바닥하고 선반만 닦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들어가 바닥을 닦기 시작했지만 눈으로는 주변을 재빨리 살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고 제목이 보였습니다. 해외 법인 자금 이동 계획. 그리고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성자 최정호. 미숙은 영숙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으며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서류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용히, 빠르게, 흔들리지 않게 서류 몇 장을 더 찍었고 모두 정호의 이름이 들어간 문서들이었습니다. 감사 일정표, 자금 세탁 경로도 해외 계좌 정보까지. 청소를 마치고 나올 때 미숙은 확신했습니다. 정호가 모든 것을 설계했다는 걸, 그리고 이 증거면 충분하다는 걸. 그날 저녁 태수의 서재에서 미숙이 찍어온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고 태수는 화면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자금 이동 계획서, 해외법인 설립 서류, 가짜 세금 계산서 양식, 모두 정호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상세한 일정표도 있었습니다. 감사 3개월 전 김지은 접근 시작. 감사 2개월 전 연애관계 확정. 감사 1개월 전 결혼 약속 받기. 감사 직전 상견례 및 결혼 날짜 확정.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고 지은은 처음부터 도구였습니다. 태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지은이한테 말해야 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야. 더 확실한 걸 보여줘야 해. 지은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언제요? 태수는 미숙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상견례 때. 그때 모든 걸 끝낼 거야. 저 사람들 앞에서.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고 태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고 차가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주먹을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정호, 넌 실수했어. 내 딸을 건드린 게 내 인생 마지막 실수야.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미숙은 세 번째로 정훈의 집을 방문했고 이번에는 거실 소파 아래까지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영숙이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청소해 주세요. 손님 오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나간 후 집안에는 병철과 정호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습니다. 미숙은 거실을 청소하면서 귀를 기울였지만 서재 문이 두꺼워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서재 문이 열렸고 병철이 나왔습니다. 물 좀 가져다 주세요. 네. 미숙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서 쟁반에 올려 서재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미숙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철과 정호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표가 떠 있었습니다. 여기 놓으세요. 미숙는 물을 책상에 놓으며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서류 더미, 노트북, 그리고 책상 모서리에 놓인 핸드폰. 나가셔도 됩니다. 네. 미숙은 고개를 숙이고 나왔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만 열어두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 뒤를 청소하는 척하며 서재 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녹음기는 이미 켜져 있었고 손목에 찬 작은 장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병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정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요? 2주 후래. 생각보다 빨라. 그럼 결혼은? 병철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다음 주 상견례 끝나면 바로 날짜 잡아. 한 달 안에 끝내야 돼. 너무 급하지 않아요? 급해야지. 결혼만 하면 쉽게 못 건드려. 정우가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가족이 된다고 해서. 병철이 끊어 말했습니다. 괜찮아. 법적으로 복잡해져. 사돈관계가 되면 감사도 약해지고 최악의 경우에도 협상 여지가 생겨.
미숙은 소파 뒤에서 숨을 죽이며 듣고 있었고 녹음기 불빛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지은이는 모르죠? 당연하지. 알면 안 돼.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병철이 웃었습니다. 내가, 아들아, 이 구조 누가 짰는데? 그건 내가 설계한 거잖아. 해외 법인, 자금 세탁 루트, 다 내가 만든 거야.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이 가는 거야. 너도 공범이고 나도 공범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지. 네. 정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상견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병철이 대답했습니다. 최대한 잘 보여. 착한 사위감으로. 지은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정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건설업계에서 영향력 있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 병철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임원이든 뭐든 어쨌든 업계 사람이면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야. 만약 생각보다 높은 사람이면요? 그럼 더 좋지. 결혼만 하면 끝이야. 병철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아버지 직함 한 번도 안 말했잖아. 그냥 건설 일한다고만 했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래. 집안 자랑 안 하는 거. 정우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인 것 같았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 사람이면 어떡해요? 병철이 웃었습니다. 설마. 그럼 진작 알았겠지.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그래도 걱정 마. 상견례 때 보면 알아. 그냥 평범한 사돈으로 만나는 거야. 미숙은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고 손이 떨렸지만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병철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상견례 장소 확인했어? 네. 강남 레스토랑으로 예약했어요. 좋아. 그날 확실하게 잡아. 결혼 날짜까지. 알겠어요. 서재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났고 미숙은 재빨리 소파 뒤로 숨었습니다. 병철과 정호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청소 다 됐어요? 영숙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아,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미숙은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대충 한 거 아니죠? 네. 가보세요. 거만한 말투였습니다. 미숙은 청소 도구를 챙겨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숙은 녹음기를 확인했고 파일이 제대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철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결혼만 하면 쉽게 못 건드려. 정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지은이는 모르죠? 당연하지. 알면 안 돼.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 구조 누가 짰는데? 내가 설계한 거잖아. 미숙은 녹음기를 끄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저예요. 어떻게 됐어? 녹음 확보했어요. 이번 건 결정적이에요. 무슨 내용인데? 미숙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를 이용하려는 거 명확하게 말했어요. 결혼을 방패로 쓰려고요. 그리고 정우가 설계자라는 것도 병철이 직접 말했어요. 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잘했어. 이제 충분해. 미숙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저 사람들 당신이 대표인 줄 몰라요. 뭐? 업계 영향력 있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혹시 회사 사람일까봐 걱정은 하던데 얼굴 본 적 없으니까 설마 하는 분위기였어요. 태수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더 좋지. 상견례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태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모든 걸 끝낼 거야. 저 사람들 앞에서. 전화가 끊어졌고 미숙은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상견례만 남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넓은 창으로 한강이 보였고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30분 일찍 도착해 자리를 확인했고 병철과 영숙도 함께였습니다. 긴장하지 마. 잘하면 돼. 병철이 정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한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낡은 정장 차림이었고 구두도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함께 걸어 들어왔습니다. 정호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영숙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청소부였습니다. 일주일 전 무릎 꿇고 바닥을 닦던 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화장을 한 얼굴이었고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미숙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미숙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호는 얼어붙은 채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이 정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정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병철도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정호 아버지 최병철입니다. 김태수입니다. 제 아내 미숙입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청소부가 아내 모두 자리에 앉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호는 미숙을 보지 못했고 영숙은 손이 떨려 물잔을 들 수 없었습니다. 병철이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르신은 무슨 일 하십니까? 건설 쪽 일합니다. 태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회사세요? 작은 회사입니다. 태수는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병철은 미숙을 힐끗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건설업도 어렵죠? 그럭저럭 버티고 있습니다. 병철이 자랑스럽게 말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청호그룹 계열사에.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 존재감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영숙은 포크를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고 정호는 접시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태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병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해외법인 자금 이동 계획서, 전자서명이 찍힌 세금 계산서, 자금 세탁 경로도. 병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0억입니다. 뭐가요? 지난 2년간 빼돌린 금액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호의 전자서명이 박힌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설계한 사람, 최정호 과장. 정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 내용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쉽게 못 건드려. 지은이는 모르죠? 이 구조 누가 짰는데? 내가 설계한 거잖아. 모든 대화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녹음했습니다. 영숙은 미숙을 봤습니다. 정호도 고개를 들어 미숙을 봤습니다. 미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댁에서 청소할 때요. 영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릎 꿇고 바닥 닦을 때, 사진 찍으실 때 모두 녹음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태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청호그룹 대표 김태수입니다. 정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표? 병철은 의자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입니다. 영숙이 미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청소를?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 딸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들인지. 미숙은 정우를 봤습니다. 사진 찍으시면서 웃으셨죠. 단톡방에 올리면 웃기겠다고. 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숙이 영숙을 봤습니다. 사람은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한다고 하셨죠. 청소부면 청소부답게 굴어야 한다고. 영숙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감사팀이 월요일 오전 9시에 귀사로 갑니다. 병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제발, 결혼은 없습니다. 태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미숙도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가자. 지은은 일어나 부모님을 따라갔습니다. 정우가 불렀습니다. 지은아. 지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고 레스토랑에는 병철과 영숙, 정우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대표 부인이었어? 정우는 테이블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가 찍었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고 바닥을 닦던 여자. 그 여자가 자기 회사 대표 부인이었습니다. 병철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끝났어. 영숙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청호그룹 계열사 건물 앞에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감사팀 직원 8명이 내렸고 서류 가방과 노트북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2층 재무담당 임원실 앞이었습니다. 최병철 임원 계십니까? 감사팀장이 물었고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출근 전이신데요. 연락 가능하십니까? 네, 잠시만요. 비서가 전화를 걸었지만 병철은 받지 않았습니다. 감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팀원들이 사무실로 들어갔고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병철의 집이었습니다. 병철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었고 영숙은 주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병철은 받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자기 방에 있었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은에게 전화를 수십 번 걸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문자도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한 번만 만나줘. 설명할게. 제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메시지는 읽히지도 않았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후 2시 병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인사팀이었습니다. 임원님, 출근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못 갈 것 같습니다. 감사팀이 와 있습니다. 바로 오셔야 합니다. 병철은 전화를 끊고 옷을 입었습니다. 영숙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회사. 지금 감사팀이 왔대.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병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오후 3시 계열사 회의실이었습니다. 병철이 들어왔고 감사팀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해외법인 설립 서류, 자금 이동 내역, 가짜 세금 계산서, 모두 병철의 서명이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팀장이 말했습니다. 병철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후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감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호의 전자서명이 박힌 문서들이었습니다. 최정우 과장도 연락하시겠습니까? 병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녁 7시 병철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영숙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해임이야. 뭐? 내일부터 출근 정지야. 조사 끝나면 징계위원회 회부.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정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너도 조사받아야 해. 병철은 아들을 봤습니다. 내가 설계했으니까.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철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 직장도 명예도 다. 영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 병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핸드폰을 받습니다. 지은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이번에는 연결되었습니다. 지은아.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부터였죠?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그날도, 카페도, 봉사활동도, 다?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요.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어요? 그냥 도구? 아니야. 나는. 거짓말 그만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진심이라고 했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지은이 울고 있었습니다. 정우도 눈물이 났습니다. 지은아, 나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태수의 집이었습니다. 지은은 방에서 울고 있었고 미숙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엄마, 나 정말 바보 같아요. 아니야. 미숙은 딸을 안았습니다. 사랑했던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지은은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거실에서 태수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단단했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잘한 거야. 더 늦었으면 더 아팠을 거야. 한 달 후, 병철은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정우도 공범으로 조사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두 사람 모두 해임되었고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청호그룹 계열사 임원 20억 횡령, 아들과 공모, 대표딸 이용 시도, 영숙은 아파트를 팔아야 했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정우는 구직 활동을 했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지은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 태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프로젝트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은은 웃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웃음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우리 딸. 고마워요, 엄마. 지은은 부모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무릎을 꿇었던 그날 엄마가 얼마나 아팠을까.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줬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태수와 미숙이 말했습니다. 그날 미숙이 무릎을 꿇었던 집은 이미 끝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뿐입니다.
청소해야 할 건 바닥이 아니라 그 집이 숨기고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무릎 꿇고 닦으라던 그 여자, 사진 찍고 웃던 그 남자, 위치를 알아야 한다던 그 가족. 결국 자기 위치를 알게 된 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청소해야 할 건 바닥이 아니라 그 집이 숨기고 있던 비밀이었고 그 비밀은 결국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